페이지 173페이지에 퇴직분담금, 퇴직보험료.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법인세법에서 결산조정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다 실무 가면 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야. 결산조정이라는 것들은. 결산조정만 말고 신고조정은 정상적인 회계 처리하면 조정이 안 나오는 것들이고, 결산조정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회계 처리해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결산조정 아닌 것들 중에서는 뭐 접대비, 기부금 이런 것들은 다 조정이 나오는 것들이야. 기본적으로. 퇴직보험료의 개간. 여기는 먼저 좀 설명을 한번 해보면, 기본 개념으로 퇴직연금 부담금 얘기하는데,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퇴직연금 부담금. 여기서 퇴직연금 부담금은 합정 급여형 퇴직연금, 즉 DB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DB형.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했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현재 퇴직금 추계액이 1,000만 원인 경우,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것은 전 직원이 퇴직한다고 하면 줘야 될 퇴직금을 우리가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퇴직금 추계액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다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이 될까 안 될까? 1,000만 원. 1,000만 원이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퇴직금 추계액 1,000만 원 중에 퇴직급여 충당금은 0%만 인정이 되고, 퇴직연금 부담금은 100% 송금 인정이 돼요. 그럼 1,000만 원에 0%면 퇴직급여 충당금은 0원만. 퇴직연금 부담금은 1,000만 원이 송금 인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 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결산 때 가서 퇴직급여 충당금 회계 처리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기업회계 문제 보면 결산 때 가면 차변의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하고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부채 처리하잖아요. 부채 처리. 근데 세법은 퇴직급여 충당금을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대. 왜 비용으로 인정 안 할까? 세법은 기업회계 기준이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세법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IMF라고 들어봤어요? IMF? 1997년도에 우리나라 국가보도 사태가 났는데,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것은 장부에 직원들 퇴직하면 퇴직금 줄 게 있다고 부채 처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외부에다가 쌓아둔 게 아니라 장부에만 비용 계산하고 부채 처리해 놓은 거라서 실질적으로 회사가 부도가 났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으면 퇴직금 줘, 못 줘? 못 주잖아. 그래서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한 게 퇴직연금이에요,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다가 그 퇴직금 줘야 될 것만큼은 예치를 해놓으면 회사가 설사 부도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만큼은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업회계에서는 퇴직연금을 하던 퇴직급여를 잡던 상관없어, 기업회계는. 근데 세법에서는 저거를 그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금으로 적립한 것만 손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퇴직연금으로 적립하지 않으면 손금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금은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하게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1,000만 원은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이고, 유보는 영구적 차이, 일시적 차이. 일시적 차이다 보니까 퇴직금 지급 시 송금산이 유보 감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퇴직연금 부담금은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퇴직연금 부담금은 이거 합정급여형 퇴직연금입니다. 여기는 지금 편의상 제가 지금 한 번에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 합정급여형 퇴직연금도 보통은 매달 나가야 되다.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처리하죠. 현금 등으로 불입을 했을 때. 그지? 그리고 우리 이렇게만 처리했고, 퇴직연금 부담금이라는 비용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처리한 적 한 번도 없. 이거 퇴직연금 부담금에 우리 처리한 적 한 번도 없잖아, 그지? 근데 세법은 불입했을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 불입한 것만큼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겠대. 비용으로. 그러면 조정이 발생하겠죠. 요 위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지? 위에는. 밑에만 차이가 있어요. 밑에만. 세법에서는 퇴직연금 불입했을 때 손금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부담금 우리 프로그램에 그냥 퇴직연금 부담금 송금산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송금산이 1,000만 원. 얘는 이제 송금산이 무슨 발생? 유보 발생. 요게 부채거든, 부채 차이가 있으니까 유보 발생. 이렇게 했다가 얘는 불입했을 때 송금 산입했다가 퇴직연금을 사용했을 때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연도 1월 1일 날 퇴직한 경우 직원 퇴직한 경우 그럼 회사는 퇴직연금 충당금 세법에 보면
퇴직하게 되면 퇴직연금 충당금을 먼저 쓰라고 돼 있어, 세법에서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그리고 퇴직금이 모자랄 때 퇴직급여. 퇴직금은 근속이 있을 만큼 주는 거라서, 그지? 예, 근속이 있을 만큼 주는 거라서, 예, 퇴직급여는 없어요. 그리고 퇴직연금, 운영 자산에서 1,000만 원이 나가겠죠. 우리 결국은 퇴직금 추계액이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만큼, 예, 외부 금융기관에 이체했고, 그 금액만큼 충당금 잡는 거잖아. 그지? 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데 회사는 세법은 퇴직금의 충당금이 있어요, 없어요? 또 세법은 퇴직금의 충당금이. 세법은 퇴직금 충당금 인정하지 않잖아, 그지? 그 대신 세법은 예, 무슨 연금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을 인정하는 거지, 세법은. 그러면 세법은 퇴직연금 충당금 1,000만 원, 이번에 퇴직연금 운영자산 1,000만 원. 퇴직급여 충당금 세법은 인정하지 않았고, 여기도 예, 바로 다음 연도 1월 1일에 퇴직한 거라서 퇴직급여는 없고. 그래서 예, 조정이 나오는데 퇴직연금 충당금은 불입했을 때 예, 송금 산입했다가 사용하면 송금불산입이고, 퇴직급여 충당금은 충당했을 때 송금불산입했다가 퇴직금 지급할 때 송금산입 유보 감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퇴직연금 등 지급 1,000만 원은 그 전에 퇴직연금 불입했을 때 송금 산입했던 거기 때문에 예, 퇴직연금도 지급하면 예, 송금불산입 유보 감소고요. 그 다음에 예, 전기 예,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는 충당했을 때 송금 불산입했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면 예, 송금 산입 유보 감소가 나와요. 즉 예, 결론적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은 예, 충당 시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 퇴직급여 충당금을 사용 시 송금 산입 유보 감소, 퇴직연금은 예, 불입 시 송금 산입 유보 발생, 퇴직연금을 사용했을 때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요. 여기까지 맞춰 정리하시면 돼요. 문제가 이해가 잘 안 갈까봐 그냥 이렇게 적었거든. 그러니까 세법상 퇴직연금 충당금 부채를 줄인다는 얘기는, 부채를 여러분들 줄인다는 얘기는 이익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치? 부채는 늘면은 손실이고 부채는 감소하면 이익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회사는 부채를 줄이지 않았잖아요. 퇴직연금 충당금이 없으니까. 그치? 세법상 부채를 줄여줘야 된다니까 예, 입금이에요. 입금이니까 여기 송금불산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 퇴직급여 충당금은 예, 회사는 부채를 줄였지만 세법은 부채를 줄이면 안 되기 때문에, 부채를 줄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 송금상입이 나오는 겁니다. 부채를 줄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부채를 줄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비용이 커진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어려울까봐 결론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금은 충당했을 때 송금불상 유보 발생, 사용했을 때 송금상 유보 감소가 되는 거. 지금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게 이게 사용하게 되는 거고, 퇴직연금은 불입했을 때 송금상 유보 발생인데 퇴직연금 사용했을 때 이게 퇴직연금 사용한 거죠. 이게 사용한 거. 사용했을 때 예, 송금불상 유보 감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쉬울 땐 쉬운데 어려울 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퇴직급여 그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되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되게 오래되지는. 그래서 처음에 예전에는 그냥 그 장보상 비용 퇴직급여라는 비용 잡고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부채 잡다가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기관을 이체를 해야 되잖아. 이체. 그 회사가 갑자기 금융기관 퇴직금을 만약에 뭐 직원의 퇴직금이 1억 원인데 그전에는 부채로만 잡다가 금융기관에 1억 원 이체하라고 하면 어때? 이체하라고 그러면 쉬워 어려워 그게 쉽지가 않겠죠. 갑자기 돈을 이체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뒤에서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예, 2010년도 중에는 충당부채로 30%까지만 충당부채가 30%까지만이라는 얘기는 퇴직연금으로 70%를 불입하라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 2011년도 중에 25% 충당부채 12년도 중에 20% 13년도 중에 15% 14년도 중에 10% 15년도 중에 5% 16년도 중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비용 처리하는 거 송금 인정이 안 됐어요. 16년도부터.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뭐가 어려운 거냐면 과거에 세법상 일부 퇴직급여 충당금 인정해 준 적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 잔액이 남아있을 때. 잔액이 남아있을 때 이제 어려워져요. 잔액이 남아있을 때. 그래서 처음 16년도 때는 퇴직급여 충당금이 시험에 안 나왔었어. 그렇다가 17년도에 또 나왔다가 또 작년엔 또 안 나왔다가 와 그래 퇴직급여 충당금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문제 풀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퇴직연금 보험제도의 개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1번만 보는 부분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법인세법에서 임원과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서 퇴직급의 충당금의 내부 적립. 내부 적립은 15년 기준으로 5%까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퇴직연금 등의 납입 또는 부담을 통한 외부 적립을 한 경우 한해서만 손금 인정을 해주고 있다. 16년도부터는 5%든지 허용 안 했다는 얘기죠. 그치? 16년도부터는 5%도 허용 안 했지만 과거에 허용했던 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야. 과거에 허용했던 퇴직금 충당금이. 그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 등을 퇴직급여의 지급 사유로 하고 임원이나 사용인의 수급자라는 연금으로서 법인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우리가 퇴직연금 부담금이라 하고 퇴직연금 제도에는 합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합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기업회계할 때도 합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개정 과목이 뭐야? 서면에 무슨 급여? 퇴직급여. 처음부터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손금 인정이 되는 거야 이거는. 퇴직연금은 내부 적립이에요? 외부 적립이에요? 퇴직연금은? 어? 퇴직연금은 내부야 외부야? 금융기관 예치하는 거잖아. 외부 적립. 그리고 합정기여형은 누구 명의로? 직원? 명의로. 그리고 합정기여형 퇴직연금 넣을 때 이미 퇴직금 준 거잖아. 이미 퇴직금 준 거. 여기는 충당부채 설정할 필요가 없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하지 않잖아요. 그지? 합정 기여형이고, 합정 급여형은 뭐 아까 그거 통해서 설명한 건데 나머지는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만 적으면 합정 급여형 퇴직연금은 무슨 연금 운용자산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처리하고 결산때 가서 무슨 급여 충당 물질을 퇴직급여 충당 물질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합정기여형은 시험에 안 나와요. 처음부터 비용 처리가 되니까, 송금 인정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174페이지 퇴직보험료의 송금한도에 퇴직보험료의 송금한도액은 1번과 2번 중 둘 중에 작은 금액에서 이미 송금 산입한 부담금을 뺀 거래요. 추계액 기준은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기말 현재 세법상 퇴직급 충당금 잔액을 뺀 금액이고 예치금 기준은 기초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잔액에서 기준 감소액은 빼고 기준 납입액을 더한 금액이 예치금 기준이다.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지 아마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인퇴직계제 개신해서 신설된 퇴직연금 제도로서 가입자 선택에 따라 정리 운영되며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 제도를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주석 4번. 주석 1번, 2번, 3번. 다만 근로자 퇴직급 부담법 19조 규정에 의한 확정기한 퇴직연금 및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부담금은 전액 송금 인정한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지급 시의 처리. 퇴직급여 지급 시의 처리는 앞에 설명 다 했던 부분인데 먼저 이제 퇴직할 때 퇴직연금 충당금하고 먼저 상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하고 퇴직급여로 송금 산입한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퇴직연금 충당금 먼저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지 이해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은 끝났고요.